IR이라는 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잘한 IR, 잘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입니다. 오늘 심사 왔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도 좋은데 이렇게. 성수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네. 14년에 여기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같은 지역에 있는데. 예. 성수동에 있어도 이런 자리에서나 더 자주 보지. 맞아요. 오히려 나머지 시간은 일하기 바빠서. 성수도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네. 오늘 혹시 어떻게 참가 기업분들 좀 보고 계셨나요? 자료는 뭐 열심히 이렇게 봤는데 뭐든지 항상 자료만 봐서 알 수 없고 그렇죠. 실제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지역 기업도 있고 해서 네, 맞아요. 기대도 되고 분야도 좀 구분이 좀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분들이실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투자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생태계 안에서 연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혹시 하면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얘기했다. 꼭 투자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을 좀 규모 있게 해 나가려고 하는 창업가들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심사할 방으로 들어가시죠. 예, 네,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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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코끼리 공장 대표 이채진입니다. 저희는 장난감 수리 순환을 통해서 환경보호와 치아가동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고장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수리 소독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온전해진 장난감은 치아가동의 인지와 신체 발달 지원을 위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동학을 공부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제가 접한 그 장난감과 관련된 사회 문제는 3가지 정도였습니다. 첫째는 장난감을 수리해주는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난감이 고장나면 수리가 불가하고 폐기를 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재구입을 해야 돼서 아동기관에는 운영비를, 아이 키우는 가정에는 육아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 가정 쪽에서는 장난감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차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난감이 독합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100%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은 장난감을 수리하는 그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난감을 업사이클링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도 만들어내야 했고 순환도 이끌어내야 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은 아이들에게 특화된 아동기관 관리 서비스란 걸 만들었습니다. 월 단위로 저희랑 계약을 아동복지시설들이 하면 저희가 매월 장난감과 사운드북을 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동기관에 있는 장난감 공간에 대한 소독 서비스와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재원하고 있는 아동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기부받아 수거해옵니다. 그 수거해온 장난감을 다시 수리, 소독, 재포장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3만여 개 정도의 장난감을 전달을 했고 수리와 소독, 재포장하는 과정을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고용해서 나눔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한 150% 정도씩 매출이 증진을 했고요. 작년에는 한 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이익금이 한 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21년도는 저희가 10억 원 정도 매출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장난감이 지금 기부가 들어오고 있고 계약과 협약의 요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저희가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장난감을 순환하는 플랫폼을
10억 정도 투자해서 구축할 예정이고요. 온라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투자를 저희가 받아내서 적극적인 영업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위생용품이나 아동용품들을 저희 브랜드를 씌워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까지의 매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장난감 관리와 수리와 폐기까지 해주는 거를 기반으로 한 턴키 납품의 형태로 4만여 개 있는 아동복지시설 중 10% 정도 계약을 목표로 잡고 있고 연간 250억 정도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메인으로 하고 있는 아동기관 관리 서비스를 소셜 프랜차이즈화 형식으로 저희가 확장을 해서 매월 5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순환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아동에 적합한 그런 제품이나 그리고 중고품을 통해서 160억 정도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력을 통해서 꼭 장난감 문화를 바꿔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이 운동식으로 시작하신 걸 비즈니스로 좀 잘 디벨롭을 하신 것 같아요. 몇 년간을 버티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진정성을 갖고 쭉 하시다 보니까 시장 기회를 잘 보신 거라고 일단 보이고 이후 성장 가능성도 꽤 높겠다. 일단은 그냥 궁금한 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동복지를 하는 사람 중에 남자가 0.1%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울산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을 쓰는 일을 저한테 많이 시켰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장난감을 지자체가 대량으로 사서 대여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저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맡아서 운영을 했었고 그 장난감 대여를 하다 보니 고장이 너무 많이 났고 이거를 세금으로 사서 빌려주고 있는 복지 사업인데 다시 빌려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장난감 제조회사를 다 리스트업을 해보니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수리를 해주는 곳이 한 5% 정도 안팎이더라고요. 혹은 수리를 만약에 맡기더라도 금액이 많이 들고 새 제품으로 결국에 바꿔주는 행위들이 잦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을 고쳐주는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었고 그러던 중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가치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수익 사업과 그런 가치 확장에 대한 것들을 연결시켜내는 사회적 경제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전혀 투자 없이 해오신 건가요? 그 런칭을 했을 때 투자를 저희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요? 실체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바꿀 수 있다고 확신을 한다라고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주장을 하지만 투자하는 사람에게 1, 2년 안에 제가 그 성과를 보여줄 자신이 없더라고요. 투자자분들도 그 페이스가 필요할 텐데 저는 저의 페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투자자에 대한 그 스타트업들 오해가 좀 있는데 돈 주는 사람이라는 오해가 있죠. 근데 특히나 초기 스타트업 첫 투자를 받는 그 타이밍에는 투자자는 오히려 전략적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를 구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자료에 그 뭐 10억 뭐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총 얼마를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가 좀 명확하지 않던데요? 금액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으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연락이 오는 아동복지시설들을 지금 다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저희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업 인력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와 그런 마케팅비 그러면 저는 3억에서 5억 정도의 투자금을 받으면 성과를 제가 잘 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10억이라고 공장 그 되어 있는 거는 자체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체로 10억이 있으세요? 없지만 그래도 저희도 법인체다 보니 대출 네. 같은 걸로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몇 년 전에 사업 초기에는 투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이제는 준비가 좀 된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초기에 주장했던 가치 실현의 확장이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투자자분들에게 보여줬을 때 회사가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자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매출로서나 가치로서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의 실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고 향후로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 스스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이 있고 겸손한데 동시에 비전을 키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보통은 비전이 크면 약간 허황된 이야기들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너무 착하면 겸손하고 끝나버리고 이 양쪽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특성이 굉장히 좋고요. 이게 아동 이슈 그리고 환경 이슈
거기다가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까지도 갖고 있어서 성장성에도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중에서 이 장난감 수리를 하는 거랑 그리고 또 소독도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수리와 관련된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 소독과 수리에 대한 서비스가 복합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런 관리 서비스 자체가 저희가 지금 한 60%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회사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감으로써 그 아동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그런 유통 공급을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고 그 서비스에 대한 게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여기도 보면 아동 제품 구입 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네네. 어떤 물품을 구체적으로 뭐 공급하시? 우선은 저희가 직접 제조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기관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소독과 관련된 네. 살균 소독수 그리고 손소독제를 저희가 제조를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시설들이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그 지자체로부터 받습니다.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용품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난감에 대한 관리와 폐기와 수리를 저희가 해주면서 장난감을 너희가 납품을 해줄래? 라는 역제안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투자를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난감의 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 기부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사실은 구독 서비스 같은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장난감의 금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고려해 봤을 때는 그냥 취약 아동들이나 일반 아동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제공을 하는 게 환경적인 가치라던가 혹은 사회적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구독과 관련된 게 비즈니스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저는 그냥 판매나 무상 제공을 하는 게 더 낫다고 개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가들 많이 만나보면 그 다 성향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라든지 약간 부풀리는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너무 그러면은 또 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는 얘기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좀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좀 그 겸손하게 한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IT 시스템화하고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느냐에 또 많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끼리 공장의 경우에는 그런 점은 어떤가요? 일단은 그 대부분이 전화와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투자보다는 저희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고 협력자로서나 조언자로서의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에 거기 혹시 개발자나 그런 분들이 있나요? 개발자는 현재 내부에는 없고 알고리즘을 석사까지 한 친구가 있기는 있어서 개발을 지금 맡겨놓은 상황인데 하지만 직접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객 분포는 어떻게 돼요? 일단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거는 대부분 울산, 부산, 대구에 중점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장난감을 기부해주거나 혹은 물품에 대해서 저희에게 구입을 하고 싶어하는 곳은 전국 단위로 있습니다. 저는 수리를 어디까지 가능하신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수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또 약간 전자기기가 들어가 있는 애들도 많고 깨진 것을 3D 프린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수리를 해봤는데 결국에 다시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아이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결함들, 전선이 끊어진다던가 모터가 나갔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100개의 장난감이 들어왔을 때 70개 정도는 고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30개 정도 안 고쳐지는 장난감은 저희가 분해해서 다른 장난감을 살려내는데 내부 부품을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예 우리랑 계약을 맺어서 수리 쪽은 다 코끼리 공장으로 위탁 대행 이런 형태로 풀리면 네, 이게 장난감 제조 회사들이 위탁을 주더라도 이 업체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하거나 지불을 할 용의가 크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조사의 니즈는 사실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이 저희에게 제법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통업체들도 저희
저희에게 수리에 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어린이들 고객들을 잡고 있잖아요. 그 연결된 채널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 그것을 확장하면 아까 위생용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거를 판매를 한다든지 거기 IT 플랫폼도 붙이고 뭐 그렇게 해서 더 고객들과의 연결점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도 많은 좀 가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 IR 자료는 좀 겸손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좀 사회적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을 좀 키우고 사회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돈도 벌고 매출도 이렇게 올리고 뭐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욕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겸손하게 접근하거나 그런 좀 도전력이 생각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에 비해서요. 아주 간단한 질문 딱 두 개만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아동 제품 구입 계약 및 그 아동 기관 관리 계약 등을 하고 계시는데 네. 재계약률은 몇 %나 돼요? 퍼센트로 따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 이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서류에 네. 대한 적극성과 빠른 대처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고 추천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확장되는 지금 상황. 현재 사업 구조상으로 봤을 때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아동이 아니라 아동 기관이잖아요. 네네. 이제 기관의 페인 포인트가 뭘까? 기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그래서 저는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사업 세팅을 하시면서 수리나 이런 쪽을 계속 그냥 부가 서비스처럼 제시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사업상으로 보면은 바람직하고 가능성도 훨씬 있어 보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관련된 지표들이 더 들어가야 돼요. 재계약률이라든가 그 기관들의 뭐 분포라든가 보통 이제 장난감 하면 엔드 유저가 아이들이어서 아이들이 고객처럼 보이지만 심은 이제 기관들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근데 수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계시지만 수리로부터 매출이 나오는 또 구조는 아니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조금 정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우리의 사회적 가치가 환경 보호랑 뭐 취약 아동 지원 뭐 이런 부분들 강조를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임팩트를 측정 뭐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SK 사회성과 인센티브랑 네. 지표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환경적인 지표는 현재 측정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 장난감 순환을 해서 나눔을 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가치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적 가치 관련해서도 뭐 쓰레기가 될 뻔한 것들을 재활용하면 생기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폐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폐기될 이제 장난감들의 사용 연한을 늘리는 거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회적 가치는 그 부분일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보고 있다 강조가 되었더라면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도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좀 아쉬워서 좀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항상 이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거 마지막으로 저 여쭤보고 싶은데 한 3억에서 네. 5억 정도 투자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네, 그러면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희 회사의 네, 가치를 네. 그 투자를 받기 위한 회사의 가치. 당장 현재의 가치 말씀이신 거죠? 네.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코끼리 공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 저런 일을 하는 회사가 있구나 그리고 저기를 이용하면은 장난감이 리사이클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보다 보면은 의외로 여러 가지 응용 사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공감했던 건 장난감은 쉽게 부서지고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돌려주고 순환시켜주고 수선해주고 이 작업은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효용이 충분히 있는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하죠.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질문들이셨고 제가 원래 하고 있는 대로 답변을 했던 거여서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시잖아요. 네네. 앞으로 다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소셜벤처 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저도 그래도 제법 오랫동안 사회경제 영역에 있었는데 처음 경험을 해봐서 너무 큰 도움이 됐고 회사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데도 그리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또 있더라도 뭔가 참고할 만한 준비할 만한 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먼 길 내려가시는데 네. 내려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일단은 소주 한 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네. 저희 솔루션을 쓰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를 못합니다. 저희는 근속은 제일 잘하는 발만 합니다. 구성이 다 맞춰져 있는 발표를 지니는 팀이죠.
V드림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금방 쫓아오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이 회사의 핵심 역량 2년 동안 필드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었고 아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